자, 보충 동영상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커브가 표현됐을 때 그걸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 같은 거,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매개 변수가 우리가 0에서 0.01 간격으로 이제 2파이만큼 이렇게 매틀랩에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쭉 만들어내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커맨드가 있죠. 그래서 t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인 1을 한다라고 하면은 x는 2 코사인 t, y는 2 사인 t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그냥 플롯 x, y 이렇게 해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제 좀 찌그러져 있는데 엑시스를 같게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t가 바뀜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으면은 commit이라고 하는 그런 커맨드를 사용을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commit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t가 0에서부터서 이게 쭉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궤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3차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헬릭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z를 하나를 더 생성을 하고 플롯 x, y, z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3차원 그림, z가 t가 플롯 3 그러면 3차원 이제 그림일 때 플롯 3를 써야 되고요. x, y, z를 하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3차원 상에서 헬릭스가 그려지고 마찬가지로 commit 3 이렇게 하면은 x, y, z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손 방향의 그런 이제 나선이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했던 뭐 수업 시간에 뭐 또 다른 좀 복잡한 그림, 예를 들어서 심플하지 않은 그런 커브가 이제 예로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x가 sin 뭐 2t, y가 코사인 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여줬었는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커밋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내가 약간 수업 시간에 제가 잘못 그림을 그린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는 이렇게 가게 돼요. 예, 수업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t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일 때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서 오게 되고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은 x, y 둘 다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3, 4분면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틀랩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다른 복잡한 그림을 보면요. 이게 사이클로이드인데요. 여기에서 0에서 6파이까지를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사이클로이드 우리가 이제 바퀴 이제 끝쪽에다가 어떤 점을 달아 놓고서 그 바퀴가 쭉 굴러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끝점이 이루는 궤적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가 되죠. 이런 모양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엘립스인데 뭐 이거는 이제 x가 코사인 t의 제곱, y가 사인 2t의 제곱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본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t가 진행이 되면 따라 점점 여기서 빨리 움직이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브 쪽에서 그 빠졌던 그 사령 뭐 이그젬플이랄지 아니면은 내용들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매개 변수가 어떤 시간 t를 의미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t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궤적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물체의 속도, 어떤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r을 이제 미분한 거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물체의 실제 속도라고 하는 거는 vt는 이제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게 이제 속도가 되고요. 가속도는 그거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위치 벡터를 갖다가 이제 두 번 미분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원운동을 예를 들어보죠.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반경이 r인 원운동을 이제 하고 있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t 이퀄 0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점에서 x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이 오메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오메가는 1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럼 오메가만큼의 각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앵귤러 스피드, 그러니까 이게 각도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돌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앵귤러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클수록 얘가 더 빨리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궤적에서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면은 되죠. 시간 t로.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r하고 v를 내적을 해보면은요. 쓱 보시면은 코사인 사인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순간에 이제 이 r 벡터와 그 다음번에 여기 있는 이제 이 v하고 이거가 이제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 접선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이제 속도 v의 크기 스피드는 이제 오메가 곱하기 r이다. 그러니까 각속력 곱하기 반경 r이 이제 우리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가 하나 더 이제 나오게 되겠고, 다음번에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r이 지금 보면은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죠. 코사인, 사인 두 개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의 이제 r 벡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그 여기 위치 r일 때 가속도는 이쪽 반대쪽 방향,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는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을 다시 향하고 있는 거가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은 특징이 항상 가속도는 이 중심을 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가속도에다가 힘을 그러니까 무게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힘이 되는 것이죠. 요거가 이제 마이너스 m의 r 오메가의 제곱에 r 벡터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제 구심력, 영어로는 이제 센트리페터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구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미분, 벡터의 미분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걸 봤었냐면은 이제 그 이 r하고 v가 서로 수직하다라는 걸 이제 봤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반경이 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은 이게 여기서는 지금 등속력으로 좀 쭉 일정하게 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항상 고좋고 성질이 만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양쪽을 제곱을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r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냐면은 자꾸 흔들리네. r 벡터의 이제 그 크기의 제곱은 r 벡터를 두 번 내적한 게 되죠. 그죠? 그거가 우변에서 이제 r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양변을 이제 t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벡터의 미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을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스칼라 곱을 갖다 미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우변은 이제 이거는 시간에 무관한 양이니까 그냥 바로 0이 되겠어요. 그리고 벡터의 내적은 서로 교환 가능하니까 결국 이거 두 개는 같은 거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말하는 거는 r 벡터와 r 벡터를 미분한 거. 다시 말하면은 그게 바로 r 벡터와 속도 벡터이죠. 두 벡터를 내적한 게 0이다 라는 이제 그런 성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그
뭐 속도로 이렇게 등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항상 이게 성립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한번 이그젬플을 들어보겠어요. 자, 요게 이제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하냐면은 y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자, 이제 요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자, 그랬을 때 내가 x가 0에서부터서 2까지의 이 호의 길이, 그죠?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는데요. 요런 2차 함수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x를 t로 놓고 y를 그냥 이제 y를 갖다가 이제 그 코사인 t의 함수로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요게 이제 t가 x라고 하면은 바로 요 함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이제 r'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1과 그다음 sin 하이퍼볼릭 t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호의 길이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공식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0에서 그러니까 x가 0에서 2까지 한다라는 건 t로도 마찬가지 0에서 2까지죠. 0에서 2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 r' 이 벡터의 크기 절대값 크기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그거는 루트에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t가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t의 제곱이 되겠고요. 하이퍼볼릭 t의 제곱이 되겠고 그거를 이제 스퀘어 루트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요거는 적분하면 sin 하이퍼볼릭 t가 되니까 이제 그냥 끝단을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sin 하이퍼볼릭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른 방법, 뭐 동일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냥 함수 자체를 0에서 2까지 내가 매개 변수를 쓰지 않고 그럼 이제 dl을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이를 갖다가 이제 쭉 더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x의 변이와 y의 변이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한 거가 되겠고 그거를 쭉 적분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내가 이제 밖으로 이제 dx를 밖으로 빼내면은요. 그러면 이거는 dx의 dy의 제곱의 dx가 되고 이거는 바로 0에서 2까지 1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y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t니까 y'의 sin 하이퍼볼릭 t가 나오고요. sin 하이퍼볼릭 x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적분이 보면은 앞에서 했던 우리 요거랑 이거랑 이제 동일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같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꼭 매개 변수 안 해도 이제 계산이 가능할 텐데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앞에서 했던 우리가 그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아크랭스 개념을 이제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 쉬운 듯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조금 한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원운동인데 이제 a 코사인 오메가 t, a 사인 오메가 t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오메가에 따라서 이제 반경이 a인 거를 도는데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크면은 빨리 돌겠고요. 오메가가 이제 작으면 이제 느리게 도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차피 궤적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아크랭스를 가지고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r 이제 r을 갖다가 이제 미분한 거는 a 오메가의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 r'의 크기는 이제 a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아크랭스를 표현하는 게 s를 내가 이제 0에서부터서 여기까지 어떤 내가 전까지 거기까지 길이를 갖다가 st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길이를 그러면 s는 0에서부터서 t까지 요게 이제 r'을 절대값을 적분한 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a 오메가 t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t가 a 오메가 분의 s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래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표현되는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A의 코사인의 그 오메가 t는 A분의 S가 되죠. A분의 S, A분의 사인 A분의 S가 되는 거고요. 요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 아크랭스로 표현한 그런 이 궤적이 되겠어요. 그죠?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원래 거는 오메가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궤적이지만은 어떤 다른 매개변수 형태가 있는데 매개변수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내가 아크랭스로 바꾸게 되면은 그냥 항상 동일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건데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그 매개변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여기에서의 파라미터는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뭐 t라고 시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원점 여기 처음 시작점으로부터서의 거리를 매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빨리 돌고 있냐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리 함수로 이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주어지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여기에서 뭐 s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s가 제로였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a, 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 한 바퀴 도는 거가 길이가 2파이 a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2파이 a니까 요 위치까지 가게 되면 여기 위치가 가게 되면은 전체로 길이를 얼마를 온 거냐면은 2분의 파이 a만큼 온 거죠. 그죠? s 그 아크랭스로는 2분의 파이 a잖아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그걸 넣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바로 0,a가 나오죠. 바로 요 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딱 맞겠다. 이렇게 매개변수가 딱 맞게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로 내가 똑같은 이 궤적을 이 거리를 가지고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서 내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변화하는 이제 그런 거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수 형태가 분명히 RT하고 T를 갖다가 바로 S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T를 갖다가 S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함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어떤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가 더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유닛 탄젠트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아이고. 이제 T로 이제 계산이 되는 유닛 탄젠트 벡터는 R 분의 이제 R 크기 분의 R 벡터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R 이 이렇게 되고 R 벡터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되니까 A 오메가를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를 통해서 바꿔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의 a분의 s 코사인의 a분의 s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 t에서부터 ut에서부터서 계산을 해가지고 매개변수로 이제 바꾼 그런 아크랭스로 바꾼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 R'을 직접 미분해도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R'S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아크랭스로 표현한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됩니다. 요걸 계산해 보면 여기 다시 말하면 요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S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해 보시면은 바로 이제 마이너스 사인의 a분의 s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코사인의 a분의 s가 돼가지고 바로 같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닛 탄젠트 벡터를 구할 때는 그냥 t에서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크랭스로 바꿔가지고 그걸 직접 그러니까 실은 이제 R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것은 R 스타를 갖다가 이제 미분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곡선을 이제 아크랭스로 표현한 거 그거를 S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게 S의 함수니까 S를 미분을 하게 돼도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랑 요게 이제 같은 표현식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보충 자료의 마지막 내용은 커베이처 곡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곡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직선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이제 그 아주 접혔을 때 얘기하는 거고 조금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게 휘어져 있는 모양으로 됩니다. 그죠? 이제 얼마만큼이 휘어졌냐. 다시 말하면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휘어져 있다라는 게 커브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얼마만큼 휘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휘어져 있느냐, 조금 휘어져 있느냐, 아니면 많이 휘어져 있느냐, 어떤 점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곡선을 어떤 특징 짓는 어떤 그 점의 어떤 특정 점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양이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곡률 혹은 커베이처, 휘어진 정도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량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요거 이제 경로가 그러니까 휘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쭉 움직이다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운전해서 간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많이 꺾여져 있는 구간일수록 여러분들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직선에서 벗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가 탄젠트 벡터니까 그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 이게 얼마만큼 탄젠트 벡터들이 변해 나가느냐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휘어진 정도를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아크랭스로 표현한 유닛 탄젠트 벡터를 가지고서 그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갖다 좀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한 점에서 이제 그 아크랭스로 이제 표현됐을 때 어떤 한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US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인접한 점에서의 그 유닛 탄젠트 벡터는 U의 이제 S 플러스 DS가 되는데요. 요게 지금 U의 S로 표현하게 되면은 두 개는 같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을 갖다 일치시켜서 보게 되면 같은 벡터가 되는 것이죠. 두 개가. 그래서 여기서는 U의 변화량이 없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U의 S였다고 치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가 이제 U의 S 플러스 DS가 되는데 두 개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US, 이게 U의 S 플러스 DS죠. 그러면 요 차이, 요거가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거고, 좀 여기서 0이었는데 좀 유한하게 생겼고요. 이게 좀 많이 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그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US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내가 휘어진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요, 곡률 어떤 이제 아크랭스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곡선에서 S라는 점에서의 곡률 카파 S는 US의 이제 변화량, 그죠? S를 갖다가 US를 유닛 탄젠트 벡터를 S로 미분한 거의 크기, 그거가 바로 이제 그 점에서의 곡률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클수록 이게 지금 많이 휘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U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US라고 하는 거가 이게 US라고 하는 거가 내가 이제 그 원래의 궤적을 아크랭스로 표현했을 때 그 RS 우리가 앞에서 그 원 할 때 이제 바로 보충 내용에서 설명했었죠. 그걸 이제 S로 미분한 거가 바로 이제 US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원래 거를 갖다가 궤적을 두 번 미분한 거의 절대값이 바로 이제 그 곡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measures the deviation of the curve, 이 곡선이 얼마만큼 직선에서 벗어나 있느냐, 휘었느냐 라는 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의 한 예로서 우리가 원의 곡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클, 이거는 우리가 이제 RS가 코사인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아크랭스로 표현했을 때 코사인 A, 반지름이 A고요. 사인 A분의 S가 됐었죠. 자, 그거를 한번 미분한 거, 그게 이제 그 S로 미분한 거가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죠. 유닛 탄젠트 벡터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R 프라임 S가 되고요. 그거는 마이너스 A가 상쇄가 돼서 A분의 S 코사인의 A분의 S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요, U 프라임 S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코사인의 A분의 S,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S가 나오죠.
자, 그거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아이고 플러스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그냥 a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원의 공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상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휘어진 정도가 다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건 휘어진 정도는 일정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핸들을 어느 정도 꺾은 다음에 계속 가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죠. 그 휘어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모든 점에서 그 공률이 똑같다라는 거고, 그 공률은 뭐냐면은 바로 반지름. A가 바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의 역수라는 거예요. 아하, 원의 공률은 반지름의 역수이구나. 자, 그럼 다시 우리 이제 곡선으로 돌아와서요. 곡선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이제 어떤 점 근처에서 이제 굉장히 좁게 보면은 직선이고, 약간 넓게 보면은 이제 약간 휘어진 거가 이제 보인다고 했는데, 그 휘어진 거를 우리가 요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본다고 좀 휘어졌잖아요, 그죠? 자, 이 휘어진 정도를 우리가 어떤 가장 간단한 어떤 함수로 우리가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아주 좁게 보면은 직선이었고요. 이게 약간 이제 넓게 본다고 하면 약간 휘어진 건데, 그거를 표현하는 어떤 일반적인 가장 단순한 형태는 아마 포물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포물선이 이제 이게 보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X나 Y축에 정렬된 그런 포물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축이 보면 이렇게 이게 중심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삐딱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 포물선을 우리가 돌려가지고 XY 평면선에 갖다 놨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획가닥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고 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y 이꼴 내가 이제 bx 제곱 이런 포물선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실은 이게 포물선이기도 하지만은 이 포물선에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이 중심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영역이 여기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중심 근처로 보면은 실은 이 도형은 포물선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실은 어떤 이게 어떤 커다란 이 원의 또 일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이 근처에서는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원의 반경을 내가 이제 이 y축에 지금 이제 중심이 놓여 있는데 이 반경을 이제 a라고 하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a 제곱이 a 제곱이잖아요. 그걸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y가 0이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게 원점 근처이기 때문에 실은 x나 y나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이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제곱이잖아요. 작은 값의 제곱이니까 굉장히 작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뒤항에 비해서 이게 작게 되는 거고, 결국 남는 거는 리딩 오더는 뭐냐면은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y는 2a분의 1의 x의 제곱. 이게 지금 이제 포물선이죠. 아하, 원에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원을 내가 원점 근처에서 보게 되면은 포물선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거꾸로 이쪽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곡선에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포물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우리 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원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곡선의 한 부분은 아주 작게 잡으면은 직선이지만은 조금 넓게 잡으면은 포물선 혹은 원의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의 이 영역에 걸쳐서는 이게 원의 이제 일부분이 되는 건데, 가까워지는 건데, 이 원의 반경을 내가 이제 a라고 하면은, 그럼 요 점에서의 공률은 어떻게 돼요? 공률은, 자, 이게 원은 공률이 일정해요. 1/a예요. 아하, 바로 이 점에서의 공률은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떤 원으로 근사시켰을 때 그거의 반지름의 역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곡선에서
어떤 점에서의 내 공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곡선의 원의 방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점에서의 우리가 요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공률이 의미하는 또 다른 기하학적인 거는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어떤 원의 일부분으로 근사했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의 역수라는 거예요. 혹은 그 원의 반지름이 공률의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점에 우리가 공률을 이제 반영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률 반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공률 반경. 이렇게 공률 반경 혹은 영어로는 이제 radius of curvature. radius of curvature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런 원인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급하게 옆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건 너무 그림을 조금 바꿉시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얘가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급하게 턴을 한다. 그러면 요런 영역에서는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게 더 작은 원으로 내가 근사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죠? 원위의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역수와 공률이니까 공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많이 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곡선이 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거에 이제 근사적으로 그 점 근처를 지나가는 어떤 이제 접하는 그런 원의 이제 반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옆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으면 굉장히 공률이 훨씬 큰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이렇게 원으로 그려야지 이게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률 반경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각각의 점마다 공률 반경이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공률의 역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값은 이제 공률 반경은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원으로 근사했을 때 혹은 많이 휘었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률 반경 그러면은 사실 뭔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이런 폴더폰 있잖아요. 폴드폰. 그러니까 접히는 핸드폰. 이게 접어가지고 보면은, 접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힌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랬을 때 결국은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바짝 접히냐라는 거는 요 가장 안쪽에서 휘어진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으로 근사를 했을 때, 그 반경이 얼마나 작느냐에 따라서 그 스펙이 결정이 되고요. 현재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요 점에서의 요 힌지 근처에서의 공률 반경이 됩니다. 그게 G Fold 2 보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자료를 보면 이게 반경이 공률 반경이 1.4mm라고 해요. 이게 점점 작아질수록 내가 이제 완전히 딱 접히는 이제 그런 이제 폴드폰이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보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회전한다고 뭐 간다고 치면은 그 회전 반경이 작으면은 이게 내가 어떤 구간을 지날 때 회전 반경이 가장 작은 회전 반경이 공률 반경이거든요. 작은 부분에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어떤 가속도를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운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개념. 이제 공률보다는 공률 반경이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공률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산할 때 보면은 아크랭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었는데 실은 아크랭스로 표현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R 그러니까 이 궤적이라는 거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개변수 t로 표현된 거를 이제 아크랭스로 표현하는 거는 간단치는 않고요. 아주 간단한 경우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R은 이제 이제 t로 주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그러면은 공률 반경은 계산을 못 하는 거냐?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과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식만 일단 써보게 되면요. 자꾸 바뀌지. 예. 이제 R 프라임 R 이거의 3분의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t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럼 t라는 위치에서의 공률 값은 R 프라임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닷 프로덕트가 되겠고요. 빼기 R 프라임 닷의 R2 프라임의 제곱. 요렇게 다소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어요. 보충 자료니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 미리 이제 써놓은 식을 갖다가 그냥 follow를 하겠어요. 자, 계산하는 거는 원래 우리의 그 definition, 그러니까 곡률의 그 정의가 보면 u 프라임 s를 이제 u 프라임 s를 미분을 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us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us는 이제 유닛 탄젠트 벡터가 되겠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t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r 프라임의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데피니션 이거죠. 그걸 내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아크랭스로 표현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걸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벡터의 절대값은 내적한 거에다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한번 미분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한 게 바로 이제 카파 s 그 절대값 취한 거가 이제 카파 s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미분합니다. 자, 미분을 하는데 이걸 원래는 s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함수는 지금 t의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우리 연쇄 법칙을 써가지고 안에 거는 t로 미분하고 바깥에서 ds분의 dt를 갖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s로 미분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t로 미분하는 거를 한번 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그냥 쭉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냥 벡터를 갖다 미분하는 걸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 자, 그럼 요거를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r을 먼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함수로 미분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한번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는데 분자에서 이게 지금 이거의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안에 거를 미분하는데 r 프라임 닷 r 프라임을 미분하면은 2배의 r 프라임의 r2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조금 한번 좀 써보면은 그러니까 r 프라임 닷 r 프라임을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벡터 함수 미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거 미분 더하기 뒤에 거 미분이 되겠고요. 두 개는 뭐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교환은 가능하니까 이 값이 2배의 r 프라임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걸 조금 빠뜨린 거가 여기에서 없죠. 그죠? 여기 r 프라임 여기 있는 것과 이제 앞으로 갖고 이게 같겠고 이 나눠 떨어지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내가 이제 통분을 해요. r 프라임의 크기의 삼승으로 통분하면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쭉 따라가 보면은 그렇게 돼요. 자,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하죠. 이걸 전체를 우리가 a라고 하면은 그러면 u 프라임 s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a, 요게 a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뭐죠 이게 d 이제 t를 s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t를 아크랭스로 미분한 거는 이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관계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도했던 게 그냥 썼던 정의죠. 그러니까 st라는 게 어떤 점에서부터서 그 t까지 내가 r 프라임 t를 갖다가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적분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t로 미분하면은 아크랭스를 t로 미분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r 프라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니까 여기 있는 거가 r 프라임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a는 이 분자 부분만을 내가 a로 따로 이제 뺀 거예요. 분자 부분 뺀 거고 요게 a고 분모에다가 이제 r 프라임 분의 1을 또 곱해줘서 r 프라임의 4승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에다 절대값을 취한 거가 이제 곡률이니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r 프라임의 4승분의 a의 절대값이 되고요. a는 이게 a죠. 그럼 이거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벡터잖아요. 벡터를 내적한 거,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를 2분의 1승을 취하면 돼요. 자,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다 그냥 계산해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또 이제 뭐 적분한 거 제곱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배의 여기 보면 이제 r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r 프라임 r2 프라임의 내적 r 프라임 r2 프라임의 내적이 나오니까 제곱이 되죠. 그런 식으로 요걸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에다가 r 프라임 내적한 거. 그죠? 자, 이렇게 쫙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내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r 프라임 밖으로 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뭐가 여기서 마이너스 두 개씩 같은 항이니까 요거랑 같은 항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건 이게 남게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요걸 갖다 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R'의 이제 분모의 3승이 되고요. R' 절대값 3승이 되고 분자는 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공식은 이제 아크랭스의 공식을 시작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 t의 함수로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 R이 t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크랭스로 내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바꾸는 건 힘들더라도 형태를 바꾸는 건 힘들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점에서의 공률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의 역수가 공률 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D 같으면은 또 약간 우리가 또 뭐 쏠쏠하게 쓰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이제 y는 fx는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은 t하고 f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x를 t로 놓고 y를 갖다가 ft로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요 함수에서 x라는 위치에서의 공률 값을 갖다 계산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미분하면은 이게 되고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되고 요 공식을 여기다가 넣고서 쫙 한번 해보면은 요런 계산이 되고요. 요런 계산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f 대신에 y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결국은 fx가 y니까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y fx라는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요런 공식을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x라는 위치에서의 공률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공식으로도 우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으로 우리가 이제 부충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